넷플릭스 드라마 이야기인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불과 3일 전 2026년 1월 3일 새벽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 침투해서 현직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해버렸으니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한 국가의 원수가 자다가 미군 헬기에 실려가는 상황이 말이죠. 뉴스는 온통 이 자극적인 납치극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타자는 누구냐며 섬뜩한 경고를 날리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다, 제3차 대전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죠. 인터넷에서는 벌써 전쟁 밈이 쏟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영화 같은 체포 작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인가입니다. 미국이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려고 위험천만한 군사작전을 감행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미국의 3단계 경제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놀랍게도 인공지능, 즉 AI 패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마두로 체포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부터 걷어내보죠. 미국은 마약 퇴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남미와 반미 국가들은 이걸 뭘로 독트린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다시 중남미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만들려 한다는 거죠. 둘 다 맞는 말이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석유와 달러의 방어입니다. 베네수엘라 땅 밑에는 전 세계 매장량 1위의 석유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는 좀 특별해요. 끈적끈적한 초중진류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 초중진류를 정제해서 쓸 수 있는 설비가 전 세계에서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가장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절실했습니다. 단순히 기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석유 결제 통화인 달러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죠.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석유를 위안화나 루블화로 거래하며 탈달러를 시도했잖아요.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수도꼭지를 틀어주면서 에너지 패권이 여전히 달러에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제압이죠.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가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는 떨어집니다. 기름값이 내리면 물가가 잡히고, 물가가 잡히면 드디어 금리를 마음껏 내릴 수 있게 되죠.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는 살아나고, 이는 곧 집권당의 정치적 지지율로 직결됩니다. 결국 마두로 체포는 미국의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가장 과격하지만 확실한 카드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노림수입니다. 이 작전 한 방으로 미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죠.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석유판 돈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기름을 풀어 유가를 떨어뜨리면 러시아의 돈줄이 말라버립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푸틴을 압박하는 거죠. 중국은 또 어떤가요?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고 공을 들여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돈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강해진다는 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석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진짜 종착역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AI 패권 전쟁입니다. 갑자기 무슨 AI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가 목숨 걸고 짓고 있는 게 뭐죠?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AI를 돌리기 위해 먹어치우는 전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계산은 이겁니다. 베네수엘라의 값싼 석유를 가져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거죠. 전기가 싸지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이 줄어들고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에너지 수입의 허덕이는 중국의 AI 기업들과 격차를 완전히 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지는 미지수거든요. 이라크 전쟁 때처럼 전면전은 없었지만 베네수엘라 내부의 친정부 민병대들이 저항하면서 도시형 내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은
너무 낡았습니다. 이걸 고쳐서 기름을 뽑아내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 유가가 뚝 떨어질 거라 기대했다가 공급 차질로 오히려 유가가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기회를 봐야 할까요? 시나리오는 두 갈래입니다. 만약 미국의 계획대로 빠르게 안정화된다면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할 엔지니어링 기업과 플랜트 기업들이 대박을 칠 겁니다. 반대로 혼란이 길어진다면 공급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전통적인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겁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2026년 1월 3일에 마두로 체포 사건. 단순히 독재자 한 명이 잡혀간 뉴스로만 넘기지 마세요. 그 이면에는 석유, 달러, 그리고 미래의 AI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거대한 야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에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에너지와 기술주 섹터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